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하나임 뉴스입니다. 과연 내년 지방선거에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우리 보수 우파가 살아남을까요? 진짜 큰일 났습니다. 자, 지금 정치계가 급변을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말이죠, 이재명의 오른팔로 볼 수 있는 김병기 민주당 원내 총무가요, 원내대표가 사임을 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정청래 이재명 싸움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야권을 흔들어 버리기 위한 하나의 술수의 한 과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보지 않겠다, 그런 의미죠. 큰 것을 취하겠다, 그런 얘기죠. 자, 제가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은, 여러분 가장 쇼크 받은 거, 최근에 이해운 전 의원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으로 내정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말이죠, 보수 우파에서 막 난리가 났습니다. 배신이다, 이거는 말이죠, 뭐 완전한 이런 해당 행위는 없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 바로 제명을 해버렸습니다. 난리가 났죠. 그리고 말이죠, 모든 유튜버들이 배신 행위고 뭐고, 과거에 이해운의 어떤 그 발언을 내면서 말이죠, 옛날에는 이 탄핵 반대하고 했는데 지금 입장이 어떠냐, 이런 쪽으로 막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 여론에 그렇게 가버리죠. 근데 저는 마하나임 뉴스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는 이제 물론 그런 기조를 유지하면서 저는 바로 판단을, 이것은 이재명의 보수 괴멸 작전 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제 얘기가 뭐 많은 조회수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죠, 제 얘기와 똑같은 분석이 나왔습니다. 장성철 국민공감모 이사장인가 있죠, 그분이 이해운 의원 내 보좌관을 한 1년 정도 지냈다고 그래요. 이분의 그 평가가 아주 정확합니다, 방송을 보면은. 그래서 이 장성철 소장이 말이죠, 이재명 정부가 이해운을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내정한 것은 3가지 노림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0% 저는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자,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 말이죠, 냄비처럼 그냥 부글부글 끓여서 막 공격하고, 유튜브가 말이죠,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수입을 위해서 막 자극을 하는 뭐 그런 썸네일을 내고 발언을 하고, 여러분 여기에 일희일비하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붕괴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분석을 해서 그 대처를 해야 됩니다. 지금 김성식 전 의원 아시죠? 이 사람이 한나라당 출신으로 국회의원이 되었다가 나중에 안철수의 국민의당으로 합류를 했죠. 부산고등학교를 졸업하고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상당히 경제통입니다. 이분도 말이죠, 경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갔다고 그러죠. 장관급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말이죠, 과연 이재명이가 탕평을 위해서, 국민을 하나로 하기 위해서 이해운 김성식을 데리고 갔느냐, 저는 거기에다 의문을 표시했죠. 그러면서 가급적이면은 하나가 되면 좋겠다는 희망은 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 장성철 소장의 분석에 의하면은 이것은 보수 괴멸을 위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수 유튜버 이런 분들도요, 그냥 자극을 해서 조회수를 해서 수입을 올리는 이런 목적이 아니라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우리 말이죠, 많은 분들이 정보를 제대로 전달해서 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언론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풍선을 잔뜩 집어넣어서 바람을 넣어서 붕괴하더라고 그 풍선이 터지면은 피해는 누굽니까? 우리 시청자들 아닙니까? 자, 여러분들도 말이죠, 이 유튜버의 생리를 잘 아시고요, 뭐 좀 중립적으로 여러가지 분석을 하면은 막 욕을 하고 뭐 이렇게 뭐 구독 취소하고 그런 일은 하시면 되지 않습니다. 자, 그야말로 보수가 큰일 났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말이죠,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운동본부, 전광훈 국민혁명의장 중심으로 뭉쳐야 됩니다. 자유통일당, 뭐 자유국민당 전부 뭐 4개 당이 하나로 뭉친다고 그랬죠. 이거 바람직한 것입니다. 국민의힘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이재명의 각계 전투에 다 쓰러질 수밖에 없다. 내년 지방자치 선거 후에
보수파가 어떻게 될지 걱정스럽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일단 관련 뉴스 한번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죠. 오늘 이제 나온 기사인데요. 아침에 지금 나온 기사입니다. 장성철, 이해운 발탁은 강남 보수를 겨냥한 카드고 가장 큰 피해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다. 이렇게 지금 중앙일보는 제목을 뽑았습니다. 자, 이해운 의원이죠. 기획예산세 장관 후보로 지명된 이해운 의원이 청문회 준비하기 위해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죠. 자, 제가 그대로 기사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거 다 들어보시는 것이 우리 생각에 좋습니다.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이해운 전 의원이 지명된 것을 두고 장성철 공농센터 소장이 강남의 합리적 보수층에 메시지를 던지기 위한 인사. 이번 인사로 가장 큰 정치적 피해를 본 인물은 오세훈 서울시장, 이렇게 주장했다고 기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장 소장은 3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이 전 의원의 지명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세 가지의 노림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말이죠. 민주당 내부에서 누가 대통령의 인사권과 전국 주도권을 인정하는지 확인하려는 의도. 그러니까 자, 장 소장은 이 전 의원은 민주당 진영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인사인데도 임명을 강행했다. 이에 대한 당내의 반응을 통해서 내 편과 그렇지 않은 쪽을 가려보자, 이런 측면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저는 100% 이야기가 됩니다. 자, 민주당 쪽에서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인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이가 이 인사를 누가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래서 내 편과 남의 편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사를 했다, 이제 그렇게 분석을 했고요. 자, 두 번째 노름수는 말이죠. 두 번째 노름수로는 야권 지형 변화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자, 이분 그 분석으로는 장 소장은 이 대통령이 스스로는 중도 우파 쪽으로 보폭을 넓히면서 국민의힘은 말이죠, 더 오른쪽으로 극우 쪽으로 몰고 가려는 정치적 계산이 깔린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스스로 나는 중도 우파라고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말이죠, 완전 더 극우, 그리고 말이죠, 더 오른쪽으로 밀고 가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재명이 꼼꼼하죠. 함부로 이렇게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분석 세 번째로는 말이죠, 세 번째로 서울시장 선거에 미칠 파장을 지목했습니다. 자, 장 소장은 이 전 의원이, 이해운 의원이 서초에서 3선을 지냈고요, 중구 성동을 당협위원장을 맡았던 점을 감안하면은 강남의 합리적인 보수층을 겨냥한 카드다, 그렇게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강남 유권자들에게 이재명 정부도 보수 인사와 보수 정책을 포용할 준비가 있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흐름은 차기 서울시장 선거에서요, 오세훈 시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장 소장은 말이죠, 강남에서 몰표가 나와야 다른 지역에 열세를 만회할 수 있는데요, 이번 인사로 그 합리적인 보수층 일부가 말이죠, 굳이 민주당 서울시장을 막기 위해서 투표장에 나가겠느냐, 이렇게 판단할 그런 것을 만들어버렸다, 그런 얘기죠. 이재명이 잘하네, 보수층 이렇게 포용을 하네, 이제 그럼 서울시장도 진보 민주당이지만은 보수 정책을 하겠구나, 이런 것을 심어주겠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장성철 소장의 분석이 좀 정확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는 정치적 해석과는 별개로 말이죠, 이전 의원의 전문성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 소장의 개인 소회를 밝히는데요, 2008년에 한 1년간 이해운 의원의 보좌관으로 일을 했는데 상당히 능력이 뛰어나고 대단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일단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세 가지 노림수 외에도 이해운 의원의 능력이 출중하다, 이런 걸 이제 밝히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전 의원의 그 과거에 윤석열 5개인 집회에서 발언이 인사청문회에서 이제 문제가 되고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은 이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것을 알고 지명을 했는데 이것은 이제 결정적인 걸림돌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 우파,
이재명이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말이죠. 외형적으로, 내형적으로, 내면적으로 막 침투를 하는데,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보수파는 완전히 속수무책으로 당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냥 이재명을 성토하고 말이죠. 제명을 시키고 말이죠. 배신자라고 그러고 말이죠. 창당 이래 뭐 최대의 해당 행위자라고 말이죠. 막 붕괴를 하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보수 우파 유튜버들은 말이죠. 과거의 발언을 떠올리면서 막 이혼을 비판하기에 바쁩니다. 왜 이런 장성철 소장과 같이 정확한 분석을 내지 않느냐? 참으로 걱정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으로 이어지면서 말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안토니오 그람시가 말이죠. 자, 모든 문화, 사상, 모든 면에서 진지를 구축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기동전을 펼친다. 그런 공산혁명 이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 김대중 정권 때부터 말이죠. 진지전을 구축해서 지금 이재명 정부 때는 지금 기동전을 펼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말이죠. 민노총이라든가 정교자라든가 사회 곳곳 재변해서 말이죠. 문화혁명을 기본으로 한 여러 가지 헤게모니를 서서히 접수를 해서 말이죠. 그 진지전을 구축할 때의 보수는 무방비였습니다. 감히 진보가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어? 이제 깔봤겠죠.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지금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말이죠. 이해운, 김성식 임명을 두고요. 막 냄비처럼 들끓어서 말이죠. 제명을 하고 난리를 치지만은 그 내면에는 어떤 전략과 전술이 있는지 이거 전혀 판단을 못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이죠. 그런 판단을 하면은 막 그 사람을 공격을 합니다. 보수는 말이죠. 유튜브는 막 정폭을 해서 말이죠. 막 공격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막 좋아요, 막 구독 막 눌러서 그 사람들 수입을 가져가고 말이죠. 붕괴하도록은 만들지만은 거기에 열매를 맺도록은 못하는 것이죠. 이런 정확한 분석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말이죠. 이해운 이 내정 소식을 듣고 방송을 이런 형태의 방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회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해운을 막 공격하고 말이죠. 막 이렇게 난리를 치는 것은 몇만에 몇십만에 막 이렇게 조회가 올라가더라고요. 자, 여러분들도 말이죠. 이 모든 현상에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말이죠. 정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하고 있지만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그랬죠. 지금 이 시대에 정광훈 국민혁명의장은 필요한 분이시다. 국민들이 말이죠. 말하지 못한 것을 시원하게 이야기를 해주죠. 그리고 연방제 가는 것을 가지 못하도록 공산사회주의 정책을 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지금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을 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성.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100번 싸워서 100번 다 이기는데 이런 그 지역적인 이런 문제 때문에 막 들끓어서 말이죠. 뭐 해당 행위다 뭐다 이것도 물론 해야 됩니다만은 왜 그렇게 했는가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대처를 해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튜버도 아무거나 물론 보는 것은 자유인데 말이죠. 가급적이면은 정광훈 유튜버를 TV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부터 말이죠. 자유일보를 비롯해서 아주 알찬 내용 논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왜 우리나라가 위험한지 이거 이대로 지금 방송하는 유튜버는 거의 없습니다. 막 정폭을 해서 말이죠. 희망 고문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마지막 직권남용 할 때에 재판 마지막 때 발언한 게 말이죠. 뭐 재판부도 놀랐고 변호사도 놀랐고 뭐 특검도 놀랐다. 놀라면 뭐 어떻습니까? 무죄 해준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말이죠. 그 연설을 보도록 뭐 끌어들여서 유튜브를 만들고 이런데 여러분들 들어가면 되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18일날 구속 만기일인데 왜 16일날 당겼느냐? 함부로 판결을 못하도록 힘을 모아야 된다. 그러면 정광훈 TV에서는 국민혁명을 하자. 토요일날 광화문으로 나와자. 그렇게 해서 왜 나와야 되는지 그걸 분석을 합니다. 이런 분석하는 TV를 여러분들이 많이 보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보수우파 유튜브를 보실 때도 잘 가려서 보시고요. 물론 그분들 보면은 속이 시원하니까 여러분 물론 제가 막을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정광훈 유튜브를 통해서 왜 우리가 어제 오늘 내일의 모든 것을 판단해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만이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국회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혜원, 김성식 임명 그냥 화내고 말이죠. 배신자라고 외칠 게 아니에요. 이거 신중히 생각해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국민의힘도 말이죠. 다른 야당과 하나가 돼야 되고, 특히 대한민국 바로 세구의 운동본부 정광훈 국민혁명회장과 서로 교감하면서 CF팀을 만들어서 원탁회의를 통해서 공동 대처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화 뉴스에 공감이 가신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